네,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1배에서 1.5배로 확 올리신 거죠. 예, 뭐 5배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연구위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대형 조선사의 기준 밸류에이션을 PBR 1.5배로 상향 조정을 하셨어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한 7, 8년 정도 이제 조선주는 0.5배에서 사서 1배 팔아라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사람이 1년도 아니고 7, 8년 동안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03, 04, 05년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로 돌아가면 실제로 상선의 수주량이 지금 최근 5, 6년보다 많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 보시면. 그때는 그래서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를 하면서 배를 이제 많이 만들었었던 거죠. 근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게 2003년 이후에 이제 성과가 확 오르면서 그 이전에 받은 배도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04년 하반기부터 05년 상반기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왜냐면 싸게 계약을 네, 했거든요. 싸게 계약한 걸 이제 뒤에 만드니까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근데 시장의 성과는 계속 오르고 수주는 맨날 들어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그걸 뚫고 가서 나중에 다 PBR 5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이랑 살짝 그 회계 기준이 조금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그 건조 행위로 인해서 계속 순자산 가치가 쌓여갈 수 있는 회사한테 너는 순자산 가치도 못한 가치를 주겠어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과도 오르고 있고 발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2023년에는 더 이상 배를 못 드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도크가 근데 인도 기준으로 한 2.56년, 2.65년, 2.6년치 정도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전보다 확실히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1배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를 봤을 땐 저희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배에서 1.5배로 확 올리신 거죠. 예, 뭐 5배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1.5배에 올리신 거예요? 일단 여기를 한번 넘는 것이 큰 허들을 넘는 게 아니겠나라는 부분과 지금 최근 뭐 한 7, 8년 사이에 선가지표상으로 보면 저희가 아직 2013, 14년의 고점은 넘지 못한 상태거든요. 지난주 기준으로 신조선 가격도 지표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3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2017, 18년 수준을 일단 넘어선 상태인데 13, 14년에는 138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특이하네요.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이 상황에서 배 가격이 선가인데 이 선가가 2013, 14년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 느린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이렇게 적용이 되기가 좀 느린 산업이라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개별 선종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즘 발주가 많이 나온 거는 컨테이너 선박이잖아요. 컨테이너 선박은 2013, 14년 가격보다 높습니다. 다른 선박은 뭐 그거보다 좀 낮거나 뭐 이런 식이라서 종합 인덱스가 이제 아직 13, 14년에 못 미친 거죠. 국내 조선 3사, 대형 3사를 보면 한국조선해양, 전 현대중공업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각각이 뭐 다 대형사긴 하지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비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로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큽니다. 그냥 하드웨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월등히 큽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중간 지주 회사가 된 상황인데요. 한국조선해양 밑에 그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비상장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나중에 아마 뭐 대우조선해양을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 밑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그 조선 역량으로 치면은 가장 사이즈가 크고요. 글로벌리도 크나요? 글로벌리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버 원. 네. 그래서 밑에 있는 현대중공업 혼자서 도크 10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크 다 굴리면 100척 정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요즘에는 다 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풀캐파로 쳤을 때는 현대중공업 대비해서 한 6, 70% 정도의 레벨. 이제 위치가 뭐 현대중공업 그룹은 다 울산에 위치해 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거제도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네, 현대중공업은 다 땅을 깊게 파서 만든 드라이도크라는 그런 설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차했을 때 잠깐 요거를 뭐
띄어서 다른 데다 판다거나 뭐 이런 거 불가능한 그런 이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 생산 설비를 주로 가지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플로팅 독이라고 해서 바다에 이렇게 구조물로 띄워놓은 그런 도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서 불황이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플로팅 독을 분해를 해서 다른 회사한테 매각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체들도 뭐 나는 뭐를 잘해 막 이런 특기들이 좀 있는 편인데요. 일반 상선으로 기준으로 보면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쪽은 원래는 이제 뭐 대형 컨테이너,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 수주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LNG 캐리어를 잘 짓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셔틀 탱커라고 해서 좀 탱커 중에 비싼 탱커 이런 거를 잘 짓는 편인데, 탱커는 액체류를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일, 뭐 액화시킨 뭐 가스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유조선 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미 이 업을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비슷비슷한 편이고. 다 컨테이너선 만들고 컨테이너선 수주하고 있고, 가장 큰 넘버원 기업 한국조선해양의 좀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까지는 적자인 거죠. 순적자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내년에는 흑전. 그것도 하반기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의 흑자 전환 예상인 거네요. 이렇게 영업도 배도 지금 다 미리 다 수주도 받아놨고 시황도 좋고 한데 왜 적자일까요? 지금 올해 수주한 어떤 선박도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매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03년에 수주했던 05년에 건조한 그런 배들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호황일 때 발주한 것은 2022년 하반기 정도부터 2023년과 2024년 이때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체들의 그 뭐 소폭의 적자와 소폭의 흑자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얼마나 많은 수주를 받아서 잔고를 잘 채워 나갈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예전에 워낙 충당금을 크게 떨어서 영업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적자를 크게 본 거는 최근에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고가 물량들이 점점 소진이 되면서 이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수주하고 있는 물량을 건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가장 마진이 적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익 상황에서 마진이 개선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이 결국은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EU가 계속적인 반대를 하면서 이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사실 업계에서도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인수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결국엔 무산이 됐을 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인수 자체는 그 한국의 조선업을 조금 구조조정하는 거에 거의 마침표입니다. 이제 업황이 좀 돌아서려고 할 때 저가 경쟁을 많이 하는 경쟁자 관계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단일화되면 저희가 이렇게 출혈 경쟁을 조금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통합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인수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업계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악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 자체에 대해서는 저렇게 큰 그룹에 피인수되면 결국에는 다운사이징이 되지 않겠냐는 예측에 의해서 저희가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조금 주춤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인수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게 두 회사의 주가에도 다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머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재무 상황이 조금 좀 안 좋은 건가요? 아니, 실제로 그 그룹에 계신 임원분이 이제 내년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자본 잠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국내 사내 방송으로 하시면서 이제 조금 심리가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고 회사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유상증자 이전에 무상감자 먼저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뭐 주식수가 바뀐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액면을 감자한다라고 해서 원래 액면가가 5,000원인데 이 액면가를 1,000원으로 바꾸고 이 나머지 4,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자본 잉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회계적 조치를 해서 그 자본 잠식을 일단 피하고 나중에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런 식의 이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도 사실 조선업이 전반적으로는 살아나는 데 보이는 뭐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산업이 다시 되살아나려면 다시 많은 재료를 사고 많은 인력을 투입시키고 하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익을 창출시키려면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불황기가 오래되다 보니 저희가 모자란 이 자금을 시장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형 3사를 살펴봤고 현대미포조선은 PBR이 높아요.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글로벌 경쟁사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소들이 막 30만 톤, 뭐 20만 톤 이런 정도 크기의 배를 짓거든요. 근데 미포조선이 짓는 배는 5만 톤 내외 정도의 배를 짓습니다. 그래서 도크가 크다고 해서 배를 무조건 많이 짓는다기보단 이 도크에서 만들었을 때 가장 수익성이 잘 남는 배의 사이즈가 각각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중소형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00년대의 선박시장의 화두가 대형화이다 보니 더 설비를 크게 하고 더 확대하고 막 이런 거에 신경을 썼는데 미포조선은 꾸준하게 중소형선을 계속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경쟁사들이 없어진 경쟁사가 엄청 많죠. 뭐 우리나라의 조선호황일 때 많은 블록 업체들이 블록을 만들다가 저는 이제부터 배를 만들겠어요라고 하면서 조선업체로 이렇게 넘어왔었거든요. 그 넘어온 수많은 비상장사들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많았어요.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사가 없는 상태인데 이 중소형선에 대한 니즈가 시장에서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미포조선은 그닥 조정받지 않은 성과에서 더 오른 성과의 배들을 앞으로 수주를 하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 영업 적자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또 다른 호재로는 친환경 배 시장이 본격 열리면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이 선박에서도 결국 에너지 전환을 해가지고 친환경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라서 궁극적으로 갈 길은 이제 수소 선박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추진 수송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선도 업체가 뭐 해운 업체들 중에서 이제 머스크 같은 데들이 저희가 탄소 중립선을 뭐 언제부터 만들 예정이에요라고 이제 시장에다 공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신기술을 처음부터 대형선에 적용을 하면 너무 허들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중소형선에 적용을 해서 그 기술을 안정화시키고 이 중소형선을 다 교체를 하고 이제 대형선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진보된 선박의 수주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수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실제로 머스크가 저희는 2023년부터 2000TU급 뭐 메탄올 운송선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수주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뉴스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제 조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사업들을 좀 그 시황들을 봤는데요. 조선사들이 사실은 이 조선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하잖아요. 이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는 특히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챙기는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 유가에 엄청 민감합니다. 이 산업이.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땅에서도 기름을 팔 수 있는데 굳이 바다에 들어가서 판다라는 건 유가가 많이 높아서 저 유전이 수익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2014년 연말 이후로 유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국내 조선 업체들의 해양 산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상태이죠. 근데 이제 그때 뭐 투기적으로 발주됐던 수요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막 일회성 손실도 많이 보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 상태이고요. 유가도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상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는 생산 설비 쪽에서 이제 조금씩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FPSO라는 이제 부유식 오일 생산 저장 그리고 하역 설비라고 하는 그런 설비의 밑에 부분을 수주를 하면서 8,500억 정도의 수주를 했습니다. 되게 비싼 설비에 해당. 하나 했는데 8,500억이네요. 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전혀 시장에 물건이 없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다시 재차 신규로 필요한 설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조선업체들이 이제 이것까지 좋아지면 저희가 예상했던 상선의 호황에 의한 조선 랠리보다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서 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조선 업황은 랠리로 들어섰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하나하나 살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충분히 사실 느낄 수 있었긴 했는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결국 이게 구조조정을 심하게 겪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침표는 구조조정에 의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마무리 짓고 산업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제 더 오히려 컴팩트해지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를 저희는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조선업계와 조선사들의 주가들을 살펴봤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엄경아 연구위원님과 해운업계도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저는 내일 퇴근길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